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자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 이것이 바로 금권 선거다라며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진짜 맞네라는 내용의 비꼬는 댓글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공약을 이기려면 이재명이가 내건 공약에 레이스 받고 플러스 10만 원씩만 더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공약 내걸기가 참 쉽지요? MBC가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하면서 각국 선수단을 소개하는 자료 화면에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는 이날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생중계하면서 각 국가 대표팀이 입장할 때마다 자료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MBC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소개 사진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선 33년 전인 지난 1986년 4월 26일 20세기 최악의 원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MBC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탈원전을 합리화시켜달라는 보도 지침에 따라서 이지랄하고 자빠진 건가요? 도저히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MBC의 부적절한 자료 사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IT 선수단 입장 때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이 이달 초 수도 포르토프랑스의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의 총격으로 살해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진행자들은 IT는 최근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대통령 암살, 초유의 사태조 등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MBC는 엘살바도르 선수단을 소개하는 자료 화면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넣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국 법정 통화로 채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선 방송사고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국가를 조롱하는 게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것인가? MBC가 공영방송이 맞나?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두고는 우리나라를 소개하면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진을 넣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MBC는 남의 불행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이건가요? 이에 대해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의원의 논평이 기대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이어 문재인을 비롯하여 이해찬 민주당 전당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보민 성명불상자들을 공인 위조 및 투표 위조 증감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에 가담한 단서들이 속출한 만큼 윗선의 지시 없이 자행된 공직자 개인의 피의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합리적 추론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대구 경북 유력 일간지 매일신문과 디지털타임스, 시사저널 등 권위 있는 인쇄매체에서도 위조 의심 투표지 발견을 둘러싼 합리적 의혹들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문재인은 트루킹 댓글 조작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이 난 지 사흘째인 23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 출범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며 문재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체 입을 어디에 두었길래 왜 입장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은 지난 2015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 2015년 원세훈 전국정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5년 문재인과 2021년 문재인은 다른 인물인가요? 정말 이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빗대 문재인 대선 댓글 공작이 사실로 밝혀지자 긴급 담화문 발표라는 제목으로 문재인의 당시 뉴스가 공유됐습니다. 마치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에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오인을 하게 만드는 이 제목의 내용에는 2015년 2월 기사라는 설명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을 만나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드루킹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벌어진 댓글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작의 최대 수혜자를 문재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한변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엇보다도 2017년 대선 당시 이 사건 불법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에 의해 자행된 범행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늑장 수사로 인해 은폐된 진실에 대한 추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받자 민주당은 드루킹 수사를 촉발시킨 추미애에게 원망과 원성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그러더라.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18년 수사 의뢰 및 드루킹 특검 수용 등의 전략적 미스가 결국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이라는 자책골로 이어졌다는 원주론으로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후보의 책임론을 정면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도 했고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키워주고 또 본인이 대선 출마까지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대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엔 드루킹을 고발해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사람들이 추미애는 좌충우돌, 통제불능이다 이런 비판들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무적인 판단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경선 후보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자 그 판단은 추미애 후보가 하실 일이지만 당원이라든지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답하며 추미애가 은근히 대선 경선에서 사퇴해 주길 바랬는데요. 김두관 이 양반은 댓글 여론 조작을 추미애 때문에 감추지 못해서 굉장히 분한가 보군요. 댓글 여론 조작에는 침묵하면서 대신 청와대는 국민들이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는 일에는 입을 열었는데요. 하는 꼬라지가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유의 우한 코로나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0사진 승조원들은 지난 20일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2대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기가 감염병 환자 귀국 작전에 투입된 것은 장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시가 다급했을 당시 상황이었다는 뜻인데요. 근데 청와대는 이 수송 아이디어를 문재인이 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청해부대 30사진 확진율 90%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문재인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전원이 안전하게 후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재인이라고 지난 21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청해부대 복귀에 동원하는 아이디어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오직 문재인만 생각해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낯뜨거운 문벼 천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해당 기사를 공유한 후 아니 그럼 코로나 걸린 우리 장병들을 뗏목 태워 데려올 생각이었나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수송기 후송 건의하는 자 한 명이 없었다니. 청와대 보좌진은 다 문외라는 자백 같습니다. 그걸 좋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니 더욱 확실해지고요. 그런 정신머리이니 백신 챙길 생각은 아예 못했겠죠라고 직격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좌파짓으로 불리우는 다음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조차 북한 관리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느낌이라며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랑질 지친다. 해외 파병부대원들 전염병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가 82%가 코로나에 다 걸리고 나서 배를 버리고 비행기로 수송한 게 자랑질이나? 아침부터 욕 나온다고 격분했는데요. 사과할 일에는 숨어서 침묵질하다가 이렇게 자랑질거리만 생기면 순간을 못 참고 이 지랄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요? 왜 이왕이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라고 좀 통 크게 자랑질 늘어놓지 그러십니까? 이리저리 구역질나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의 누구도 생각 못한 공중급 6기 수송 방안은 지난해 6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우발 계획에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보고한 코로나 관련 대비 지침 및 우발 계획의 공중급 6기가 복귀 방안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띄우려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 친 거라는 뜻인데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미 합참 계획에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한 부대 긴급 복귀 작전이 예비돼 있는데도 청와대가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라고 선전한 것이라며 사상 최악의 코로나 집단 감염, 세계 해군사 유례가 없는 승조원 전원 퇴함의 불명예를 장병들에게 안기고도 문재인 칭송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의 현실이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저딴 함량 미달 인간이 국민과 무슨 소통을 한다고 연병질이냐? 벽 떨어진다. 모지라.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나 해대냐. 그것도 전 국민을 상대로. 생떼 같은 자식들 같은 군인들 목숨줄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는 건가? 이게 니들이 꿈꾸는 나라냐? 후한무치한 인간들아라고 격분하며 청와대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 아픈 애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유치원생도 생각한다. 삼사류들 금방 들통날 말을 왜 굳이 하는지 구라, 조작, 선동, 쇼 DNA라고 일갈하며 비꼬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기가 막히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 당국이 최악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0사진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에게 당시 함내 상황을 외부로 발설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를 청해부대 간부라고 밝힌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함내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해 함내 상황은 개판이었다. 좁은 배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며 음식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가래가 나왔다.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 감기약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무슨 정권에 불리한 일만 터지면 입막음부터 시도하려는 비열함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근데 논란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A씨 증언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군당국은 23일 출입기자단에 청해부대 30사진 문무대왕함 장병 전화와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장병들은 앞서 한 청해부대원이 피가래가 나왔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데 대해 그런 장병을 보지 못했다거나 없었다고 상반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날 청해부대원 전화 인터뷰를 주선한 국방부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간부 3명과 병사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부 통제 아래 이뤄진 관제 인터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논란을 불식시키려다가
논란을 더 증폭시킨 꼬라지인 겁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